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핀처럼 콕 집어서 알려주는 핀스피치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경찰 집단 면접 1강 시작하겠습니다. 경찰 집단 면접은 5명에서 8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단체로 면접을 보는 형식입니다. 주로 토론이나 토의, 면접을 위주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 개별 질문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질문들을 살펴보면 토론의 주제는 크게 3가지 유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용제 폐지나 피의자 신상 공개, 소년법 주치 강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경찰 조직 내의 현안입니다. 자치경찰제, 남녀 통합 채용, 그리고 예방적 경찰 활동 등이 이제까지 나왔던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실 CCTV 설치, 혹은 모병제나 불효자 방지법 등이 나온 주제들입니다. 토론이나 토의 모두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쟁점이 분명한 주제들을 다루고, 토의는 찬성과 반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경찰 집단 면접에서는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리고 전문 지식 3가지를 평가합니다. 아시겠지만 경찰은 검사나 판사와 달리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피의자를 취조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또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한 말하기를 해야 합니다. 즉, 경찰 집단 면접에서의 평가 요소는 경찰 직무 역량 3가지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말의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편지로 쓰거나 아니면 2분 이상 길게 설명하는 경우보다는 간단하게 SNS나 문자 등으로 짧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더라도 주어와 목적어, 수어, 그리고 접속사를 모두 붙여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주어와 수어의 호응입니다. 말하기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정확한 문장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은 주어와 수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와 수어가 호응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얼핏 보면 정확한 문장인 것 같지만 이 문장은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부분 저의 장점은 주어와 책임감이 강합니다. 의 수어가 호응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저의 장점이 주어이면 책임감이 강합니다가 아니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수어를 완성하셔야 되겠죠. 또 책임감이 강하다는 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주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저의 장점이 아니고 저는으로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저의 취미는 달리기와 추리소설입니다. 이 문장은 2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절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절의 주어도 저의 취미는 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의 취미가 달리기인 건 맞지만 저의 취미가 추리소설인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의 취미는 추리소설 읽기입니다 라고 여기에 읽기를 넣어주셔야지 주어와 수어가 호응됩니다. 모두 발언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자신의 주장과 논점, 간략한 논거를 밝히는 발언입니다. 모두 발언은 1분 이내로 하게 되는데
발언을 마친 후에는 꼭 이상입니다 라고 의사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발언은 5명, 6명의 인원이 사회자를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두 발언을 마친 후에는 마쳤다는 표시를 해야지 다음 사람이 모두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라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인상적인 모두 발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근 논제와 관련된 사건이나 혹은 논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소재로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 예시를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 발언은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모두 발언입니다. 강력범죄 용의자가 붙잡히거나 자백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알 권리를 내세워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제까지 경찰 집단 면접의 개요부터 토론 토의 방법, 그리고 논리적인 말하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찰 집단 면접은 나 혼자서 보는 면접이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보는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단 면접 점수의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단 면접을 할 때 바로 옆 수험자가 발표할 경우 나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 완전히 돌려 앉아서 끄덕거려야 하는지 아니면 앞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 지원자가 내가 아는 법 지식과 그리고 시사상식을 모두 대방출해서 나는 할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정말 난감합니다. 경찰 집단 면접의 주요 포인트는 여러분의 전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리의 전문 지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앞수험자가 공교롭게도 내가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고 있어서 대방출해버렸다. 이러면 정말 난감하죠. 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길이 꽉 막혔다고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점수가 바닥일 테니 앞수험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더 열심히 정성스럽게 똑같이 반복한다.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중간 점수는 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동상이몽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면접위원들의 생각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수험자가 했던 얘기를 싹 무시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순간 면접위원들은 그래, 이 사람이 운이 나빠서 저 사람 뒤에서 얘기할 뿐이지 그래도 아는 건 있군 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경청 능력이 제로 아니야? 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민원인이나 동료들에게 자기가 아는 법 지식과 규정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횡설수설에서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민원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동료들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편견 없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매우 중요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역량인데, 앞수험자가 했던 얘기를 싹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말만 해버리면 경청 능력은 제로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먼저 손들지 못한 것을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앞 지원자가 했던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러면 나는 기껏 아는 걸 앞 지원자가 말했다고 해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발언을 하나도 못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진을 못했을 때는 우회 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우회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